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76세 한말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 믿어온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어머니.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들 셋이 갑자기 효도 여행을 보내드린다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이제 좀 편히 쉬셔야 할 때 아닌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아들들이 갑자기 왜? 그리고 여행을 떠난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집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말수는 낡은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장남 상우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가족회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말수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자리가 좋은 일로 이어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며 장남 상우가 아내 박선영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우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선영은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말수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차남 경수와 최은주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항상 그랬듯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막내는 언제 와? 상우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말순이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삼남 민수가 조금 숨이 찬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복지관 일이 늦게 끝나서요. 민수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가장 따뜻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상우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좀 편히 쉬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말수는 큰아들의 말을 듣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께서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평생 여간 일만 하시느라 제대로 쉬어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은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다니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행은 무슨, 나이 들어서 어디를 돌아다녀. 하지만 아들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특히 상우는 어머니, 정말 한 번만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라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경수가 여행 안내서를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경주, 부산, 제주도까지 일주일 코스예요. 온천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말수는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간 일로만 보낸 세월이었으니 한 번쯤은 다른 곳도 구경해보고 싶었거든요. 민수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형들의 갑작스러운 효심이 영 의심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어머니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서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말순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우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짐만 싸시면 돼요. 선영도 거들었죠. 여행사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준대요. 식사, 숙박, 교통비까지요. 말수는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자신의 여행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상우와 경수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갑자기 이런 돈을. 어머니, 자식이 부모님께 여행비 드리는 게 뭐가 이상해요. 은주의 말에 다른 며느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말수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 언제 출발하는 거야? 내일 아침 일찍이요, 어머니. 상우가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이것까지 사줬구나. 말순이 감동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여행짐을 싸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평생 처음 가는 여행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것은 여행에 대한 설렘 때문일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속옷, 양말, 평상복 몇 벌과 상비약. 평생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 뭘 챙겨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벌써 상우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비는 다 되셨어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응, 다 챙겼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와서. 어머니, 버스 시간이 있어서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상우는 말순의 여행 가방을 서둘러 들어 올렸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말순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상우야, 내가 없는 동안 집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여행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상우의 대답이 너무 성급하게 들렸지만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에는 벌써 여행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인솔자가 나타나서 출석 체크를 하고 여행 일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우는 말순의 손에 용돈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어머니, 이건 용돈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세요. 버스에 오르기 전 말순은 다시 한번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빨리 타세요. 출발 시간이에요. 상우가 재촉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말수는 천천히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건물들, 매일 지나다니던 골목길, 아는 사람들의 가게. 모든 것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아들놈들이 보내줬어요. 그럼 효자들이네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여행 보내주기가 쉽지 않은데. 하지만 말수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효심에서 보내준 것일까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아들들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특히 장남 상호는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행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차남 경수도 학원 운영이 힘들다고 투덜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할머니, 혹시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 옆자리 할머니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 여행이라 좀 어색해서요. 말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말수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막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어제 가족회의 때 민수만 유독 조용했던 게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겠죠.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역시 통화 중이었어요. 대신 장남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나 지금 고속도로 타고 있다. 네, 어머니. 안전하게 잘 가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응, 그런데 민수 전화가 안 받치네. 아, 민수는 요즘 복지관 일이 바쁘대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받을 거예요. 상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지만 뭔가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백반을 먹으면서도 말수는 계속 집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애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여행을 보내려고 했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같이 온 할머니들이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어서 혼자만 침울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자식들이 몇 명이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 셋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든든하시겠네요. 아들 셋이면 노후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즘 들어 아들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거든요. 특히 며느리들이 들어온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다시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경주까지는 아직 2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어요. 말수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 잠깐, 도장이 없네요. 분명히 챙겼는데. 아니다. 집에 두고 왔나?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말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도장을 왜 이번에는 깜빡했을까요? 아니면 서둘러서 못 챙긴 걸까요? 가방을 다시 뒤져봤지만 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등기권리증도 확인해 보니 집에 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 애들이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그럴 리는 없겠죠.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상우가 그렇게 간절하게 여행을 권했는데 순수한 효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들이 점점 어둡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다시 한번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바로 받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버스 안은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말씀만은 혼자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떠나는 여행이 이렇게 불안할 줄은 몰랐어요.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떠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상우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수와 민수 그리고 두 며느리 선영과 은주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상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형,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민수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의 민수로서는 이런 일이 영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호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지금 뭘 하는 줄 알아? 어머니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하고 형제 간 분쟁도 미리 방지하자는 거야. 이게 오히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경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수야.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아니야? 지금 해두면 어머니도 마음 편히 여행 다니시고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혹시 치매라도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 더 복잡해질 텐데. 상우는 어머니 침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서랍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금고의 비밀번호는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상우가 숫자를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있다. 상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집 2채의 등기권리증, 시골 땅 문서들, 그리고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도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민수가 중얼거렸지만 상우는 이미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만 해도 시가 10억은 넘겠네요.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은 얼마나 될까요? 은주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았어요. 여기 나온 시골 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경수가 계산기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20억은 넘을 거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 정도라니.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큰아들인 내가 집을 가져가야지.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 하지만 경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형,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집값이 제일 비싼데. 선영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일은 당연히 장남 몫이죠. 그런데 그 대신 다른 재산은 좀 양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유학도 보내야 하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것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들, 이거 정말 이상해요. 어머니 몰래 이런 일을. 민수야, 넌 아직 애야.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나중을 위한 거라고. 경수도 거들었어요. 그래, 민수야. 어차피 넌 결혼도 안 했으니 많이 필요 없잖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하지만 상우는 이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집은 내가 가져가고 상가 건물은 경수가, 시골 땅은 민수가. 어때? 하지만 선영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시골 땅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눠요? 은주도 고개를 저었어요. 제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평하게 나눠야죠. 결국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경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어머니 도장은 내가 보관하고 서류들도 정리해 두자.
그리고 어머니 여행 다녀오시면 차근차근 상의해서 잠깐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도장을 훔치시겠다는 거예요? 상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훔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장남으로서 책임지고 보관하겠다는 거야. 책임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몰래 금고 열어서 도장 빼내는 게 책임이에요? 이건 절도나 다름없잖아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민수 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경수도 거들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는 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서 어머니도 편하시게 하자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허락? 상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혼자 하실 수 있겠어?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 은주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복잡한 일들 처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상우가 화를 냈어요. 야, 한민수, 내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해? 넌 그냥 복지관에서 푼돈이나 받으면서 살면 되잖아.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호의 말이 너무 심했거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상호는 돌아서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됐어. 시간 없어. 어머니 여행 일주일 동안 이 일 끝내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형들과 싸워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반드시 이 사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령 형들이 미워해도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민수가 집을 나간 후 거실에는 상우, 경수 부부와 선영, 은주만 남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됐어. 민수는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애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상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민수가 어머니께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상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민수는 원래 소심해서 그런 일 못해. 그리고 설령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두면 되잖아. 경수가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이 상가 건물 임대료 수익만 해도 월 1,00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은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그 건물 가져가면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경수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르고 계신 게 이 건물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우리가 가져가서 제대로 관리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하지만 선영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경수 씨.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가 건물이 제일 좋다고 해서 당신들이 가져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은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가치를 따져서 똑같이. 상우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진 후였습니다. 자, 진정들 해봐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두고 싸우고 있잖아. 하지만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누구도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어요.
경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형은 이미 이 집을 가져가겠다고 했잖아요. 이 집값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그 위에 상가 건물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선영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네요.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요? 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한경수, 내가 장남이니까 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집도 없이 어떻게 모셔? 하지만 경수는 비웃었어요. 모신다고요? 형이 언제 어머니를 제대로 모셨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뭐라고? 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를 안 모셨다고 그래? 경수도 지지 않았어요. 그럼 형이 모셨나요? 어머니 생신 때도 바쁘다고 안 오고 아플 때도 민수만 병원에 모셔가고 그게 효자예요? 선영과 은주도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아까부터 듣고 보니까 참 웃기네요. 아이들 교육비 운운하면서 재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가 발끈했어요. 뭐라고요? 그럼 선영 씨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집값 계산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갑자기 거실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의대 갈 거라고요. 그런데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선영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미 학원비만 월 100만 원씩 나가는데. 경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형, 정말 말이 안 돼요. 형이 사업부도 나서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잖아요. 상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경수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형 회사 망한 거 우리가 몰라요? 어머니한테는 숨기고 있지만 은행에서 독촉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선영이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나 버린 후였어요. 상호가 주먹을 쥐며 다가갔습니다. 야, 한경수,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경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알죠? 형 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요. 10억도 넘죠?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을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학원 운영하는 것도 쉬운 줄 아세요? 요즘 애들이 학원 안 와서 우리도 비투성이라고요. 선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뭐예요? 당신들도 빚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호는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은행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경수는 학원 운영난으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은 상태였어요. 모두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 우리 모두 어머니 돈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선영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 가정도 망할 판이에요.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은 거죠. 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야지. 경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여행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분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은주가 물었어요. 선영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전체 재산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3등분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상호는 반대했어요. 안 돼. 난 장남이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야 해. 결국 또다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이면 뭐가 달라요? 어머니 모시기는 민수가 제일 잘하는데. 은주가 소리쳤어요. 선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안 하면서 무슨 장남이에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각자의 이익만 챙기려는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인 어머니 말순의 마음 말이에요. 거실 바닥에는 어머니의 중요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평생을 소중히 간직해온 도장은 상호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돈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어머니 집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호와 경수는 밤새 싸우다가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부러진 액자 조각들이 널려 있고 소파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영과 은주는 각각 구석에 앉아 서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선영이 지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러다가 어머니 오시기 전에 집이 다 부서져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경수는 형의 셔츠 깃을 붙잡고 있었고 상호는 동생의 멱살을 잡은 채 서로 밀고 당기고 있었습니다. 놓아, 내가 장남이라고. 상호가 소리쳤어요. 경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장남이면 뭐해요? 빚쟁이 주제에.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화분이 넘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흙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카펫을 더럽혔습니다. 은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두 형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한경수. 내가 어머니 도장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상호가 소리치며 동생을 밀어붙였어요. 경수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지만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형이야말로 처음부터 혼자 다 가져갈 생각이었잖아. 그때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오래된 장롱문이 열리며 옷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껴 입던 한복들과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외출복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선영이 황급히 달려가 옷들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일부는 발에 밟혀 더러워진 후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은주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 꼴로 어머니를 어떻게 맞이해요? 집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하지만 두 형제는 여전히 서로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갑자기 상우가 경수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어머니 통장 숨긴 거 아니야? 경수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하지만 상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당당해? 분명히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실제로 경수는 어젯밤 어머니의 예금 통장 하나를 발견해서 몰래 가져갔었어요. 그 사실이 들킬까봐 더욱 발악하며 형을 밀어냈습니다. 형이나 제대로 해요. 도장 가져간 주제에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상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도장은 내가 보관하는 거야. 장남 책임이라고. 선영이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들, 그만 좀 해요. 이러다가 경찰 올 거예요. 실제로 옆집에서 소음 때문에 항해 전화가 몇 번 왔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경수가 갑자기 어머니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통장이 있을 거야. 어머니가 숨겨둔 게 있을 거라고. 상호도 질세라 다른 서랍을 열어젖혔어요. 맞아. 어머니가 이런 곳에 숨겨두셨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이 집안을 완전히 뒤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서랍들이 하나씩 열리며 내용물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작은 장신구들,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 마구 흩어졌습니다. 있다. 상우가 소리쳤어요. 침실 화장대 서랍 뒤편에서 또 다른 통장을 발견한 거죠. 경수가 달려와 빼앗으려 했지만 상우가 먼저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관할 거야. 안 돼. 그거 우리가 나눠서 관리해야지. 은주가 부엌에서 물컵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선영도 참다 못해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이러다가 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평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살던 어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그때 갑자기 경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건 뭐야? 경수가 발견한 것은 어머니가 몰래 써오던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는 내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펼쳐본 페이지에는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요즘 사업이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경수도 학원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고 민수만 가끔 안부를 묻는다. 나는 아들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랄 뿐인데. 일기 내용을 읽은 상우와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구나. 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수도 일기를 들여다보며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아들들의 어려운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체면을 지켜주시려고 모른 척 해주셨던 거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들은 재산만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현실로 돌아온 상우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야 해. 어머니도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야. 경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결국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하지만 선영과 은주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은주는 어머니의 일기 내용을 보고 나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결국 집안은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흩어진 옷가지들, 뒤엉킨 서류들. 평생 깔끔하게 정리해서 살던 어머니의 집이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자식들의 끝없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오후 경주 불국사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던 말수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어요. 특히 민수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집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점심을 마친 후 말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여행은 잘 다니고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둡게 들렸습니다. 민수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말순의 예민한 모성 본능이 작동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복지관 일이 좀 힘들어서요. 하지만 말순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형들이 집에 왔었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더욱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네, 왔었어요. 그래서 뭘 했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형들이 한 짓을 어머니께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사실은 민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누구랑 통화해? 형이 왔구나?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형이. 전화 좀 바꿔줘. 말순이 말했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말순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상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상호는 바로 받았어요. 어머니, 여행 잘 다니고 계세요? 상호야, 민수랑 통화하다가 갑자기 끊어졌는데. 아, 그거요? 민수가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복지관에 급한 일이 있다고. 상호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죠. 말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여행 내내 즐겁게 웃고 떠들던 것도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같이 사진 찍자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밤에 숙소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집 생각만 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인솔자에게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인솔자는 만류했지만 말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다른 할머니들도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여행 중간에 가시면 아까운데요. 제주도도 가보고 온천도 가봐야죠.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마음속으로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서둘러 짐을 싸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면서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상우도 경수도 민수도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말수는 확신했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의 행동 패턴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애들이.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뭐야 이게? 말수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소파는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껴온 화분들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곱게 정리해둔 옷장 속 옷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상우와 경수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먼저 찾았다고. 형이 벌써 집까지 가져갔잖아. 두 아들이 뭔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어요. 선영과 은주는 각자 구석에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말순의 중요한 문서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두들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도장, 등기권리증, 통장들,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모든 것들이 자식들의 더러운 손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 사진을 보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액자 유리가 깨져서 사진이 찢어져 있었거든요.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어요. 상우와 경수는 서로를 붙잡은 채 얼어붙었고 선영과 은주는 손에 든 서류들을 급히 숨겼습니다. 거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말수는 큰 여행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믿어온 자식들이 자신의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정적이 몇 초간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자신의 집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자식들이 등 뒤에서 배신을 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동생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급히 놓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수도 마찬가지로 어쩔 줄 몰라 하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선영과 은주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재빨리 뒤로 숨겼어요.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짓을.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평생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오해입니다. 상우가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머니를 위해서. 뭐가 나를 위해서야? 말순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 전체가 어머니의 절규로 진동했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깨진 액자에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 사진까지. 이렇게.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유리 조각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건 실수였어요. 경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실수? 이 모든 게 다 실수라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내 도장은? 내 등기권리증은? 내 통장들은 어디 있어? 상우가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보관?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죽기라도 했다는 거야? 도장을 받아든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피땀으로 모은 재산을 말순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여간 일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을 너희들이 나눠 먹으려고 했구나.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것도 거짓이었고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관심도 모두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선영이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조용해. 말순이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내 일에 참견해? 내 아들들 마음을 이상하게 만든 게 너희 며느리들 아니야?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수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학원이 망해가고 아이들 교육비도. 그래서 말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훔쳐가도 된다는 거니? 상우도 변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빚을 졌으면 너희가 해결해야지. 왜 어머니 재산으로 메우려고 해? 자식들의 한심한 변명을 들으며 말순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참혹한 상황을 보고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민수는 급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이 민수를 보자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민수야, 너는 알고 있었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렸지만 형들이 듣지 않았어요. 말수는 막내 아들의 솔직한 대답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적어도 너라도. 말순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라도 어머니 편에서 서줬구나. 하지만 곧 다른 아들들을 향해 다시 분노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기른 게 너희들이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상우와 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절규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모두 무력해졌거든요. 선영과 은주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생 존경해온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말순이 계속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여간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너희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이게 그 보답이니?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경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어요. 하지만 말수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이 들었다는 거니? 내 재산을 훔쳐가려던 게 정신 나간 짓이었다는 거니? 상우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어요. 용서? 너희들이 나한테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말순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상가 건물도, 시골 땅도 다 내 것이야.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거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나눠가려고 했구나. 선영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말순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너희들 어머니는 아니란 말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며느리들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거실은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가족이 욕심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말수는 평생 믿어온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자식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76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져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말 들어봤으니까 이제 내 말도 들어라.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야. 말순이 장남을 불렀어요. 상호가 고개를 들었지만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너는 장남이라고 했지? 장남이면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일 먼저 어머니를 배신했구나.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수야. 이번에는 차남을 불렀습니다. 너는 교육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니 그 교육으로 어머니를 속이는 법을 배웠니? 아이들한테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경수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선영과 은주를 향해서는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들아, 너희들이 내 아들들을 이렇게 만든 거 맞지? 시어머니 재산에 눈독 들이고 남편들 부추긴 거 맞지? 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말순이 도장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이 도장이 너희들에게는 돈으로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평생의 증표야. 너희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혼인신고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출생신고, 이집 계약서까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긴 도장이란 말이야. 그런 소중한 걸 훔쳐가려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그래야 재산을 마음껏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자식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만이 어머니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적어도 너 하나만은 어머니 편에서 서줬구나.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기특해. 형들이 이런 짓을 할 때 혼자라도 반대했으니까. 상호와 경수는 막내 동생이 어머니의 유일한 위안이 된 것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말순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결정을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어요. 첫째, 너희들에게 줄 유산은 없다. 내가 죽은 후에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상호와 경수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하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둘째,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민수에게 물려줄 거야. 민수만이 진짜 효자니까. 선영과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셋째, 너희들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키운 건 이런 배신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선고였어요. 상우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경수도 마찬가지로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기회?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너희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은 어머니를 실망시켰잖아.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말순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이들 생각했다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겠니?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경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말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지.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니까.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착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정했어. 이런 자식들에게 더 이상 마음 쓸 필요 없어. 상우와 경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말수는 돌아서 버렸어요. 선영과 은주도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말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거든요. 결국 상호 부부와 경수 부부는 씁쓸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는 말순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견딜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가족이 무너진 슬픔과 그래도 진짜 효자 하나는 남았다는 위안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말순이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랑 함께 사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때는 화목했던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민수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돈은 나눌 수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나눌 수 없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자식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어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신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은 나눌 수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나눌 수 없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자식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어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어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